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이번 달 토지 및 주택재산세 4조 5,247억 원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가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43%에 달했으며 강남구가 도봉구의 23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과세 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며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편성이 자치구별 세수격차 해소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지난 13일 직방이 앱 접속자 1,306명을 대상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을 설문조사할 결과 57.4%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율은 42.6%로 지난 2020년 조사 결과인 17.9%보다 대폭 늘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등의 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 문턱을 낮춘 전세형 주택 청약을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1,821가구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소득 기준 100%를 초과해도 주변 시세 80% 조건으로 적용하는 등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번 청약이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상당수의 임차인들이 월세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월세 선호도는 훨씬 더 높아졌는데요. 잇따른 금리 인상에 전세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 사기 우려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주거 안정 실현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 투자 전문가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오늘 또한도 역시 즐겁고 재밌는 부동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또 특히나 또 직원분이 또 맛있는 또 약밥 있죠? 뭐 밤이랑 뭐 대추랑 건포도 넣어서 그래서 그런 밥을 또 주셔서 또 맛있게 먹고 또 힘이 나고 더불어서 요 광남 고속터미널 또 이 잠원동 쪽에 계신 또 회장님이 오셔서 좀 거주지라든가 요즘 또 투자적인 또 자문을 좀 구하러 오셨는데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 자꾸 저한테 막 전 선생님 해서 너무 이렇게 존중을 해주셔서 감사했고 더불어서 저도 거기에 맞는 좀 정보를 드리면서 좀 즐거운 만남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항상 이 부동산 프로 함께 하시면서 하하 호호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으니까 오늘 또한도 역시 알찬 정보로 시청자님들 방긋 웃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현훈 전문가님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하게 되는 게
바로 직접 가보는 거, 임장이죠. 그런데 임장도 뭔가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정현은 전문가님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임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요즘도 계십니다. 뭐 반대로 요즘 뭐 주택값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 주택의 좀 불안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들 좀 답답해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이유는 뭐냐면 부동산은 주택뿐만 아니라 투자가 많습니다.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빌라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택이 좀 많이 힘든 시간인데 어쨌든 현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전을 한다 했을 때 한 번쯤 우리가 임장을 어떻게 좀 다닐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른 임장이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저걸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일반인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좀 임장을 할 때 실수하시는 이 반복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좀 비슷한 말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보면 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뭐 임장이 필수고 뭐 최고다. 뭐 틀린 얘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뭐 필수고 최고고 이거는 좀 부가적인 거고 또 이런 얘기도 한대요. 뭐 어떻게 좀 가면 되지 않을까요? 가다 보면 뭐 보이지 않을까요? 뭐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책을 또 좋아해요. 누가 그러잖아요. 뭐 책을 많이 보면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투자 잘 된다. 아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막 어디 뭐 경매 같은데 막 책에서 막 임장을 많이 다니면 좋다 뭐 어쩌다 저쩌다 써놓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을 모르니까 그래도 좀 많이 다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뭔가 목적이 분명한 게 아니라 막연합니다. 막연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 막연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성장을 할 때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확실한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서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임장이란 걸 잘 활용을 해서 잘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카더라 이렇대요 저렇대요 그냥 막연하게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결론은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시간 낭비예요. 왔다 갔다 돈 낭비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바닥이 평발이 되면서 병이 나요. 그래서 이런 막연함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시면서 제일 어찌 보면 이 시간과 이 건강이 낭비가 되는 건데 이걸 좀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임장을 많이 다니면 좋다. 뭐 꼭 제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지는 않겠지만 평생을 임장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자, 50년을 이 송파구에서 거주하신 분은 평생을 이 동네에서 임장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분은 투자가 엄청 잘 돼서 이 송파에서 엄청 잘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래 거주한다고 해서 투자가 꼭 잘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파에서도 뭐 종합운동장 쪽이 있고 그리고 뭐 풍납동 쪽이 있고 가락시장 쪽이 있고 요 문정동, 요 거여 마천동 한 권역이 한 5군데로 대강 나눠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요 종합운동장이나 요 신천, 뭐 잠실, 세내를 생각하신 분은 다른 데를 별 관심을 안 가진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동네를 거주하신 분들은 문제가 이거를 좀 잘 얘기한다고. 어디가 좋아요 하면 추천해주면 막 비싸다 그래요. 그리고 어디를 추천해주면 알아요 그래요. 어디를 또 추천을 해주면 뭐 문화재가 있다고 막 투정 부려요. 어디를 또 추천을 해주면 뭐 물난리가 났다고 해요. 어디를 또 추천해주면
뭐 친척이 있다고 뭐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투자를 원활하게 많이들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좀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어려워요. 투자를 가장 크게 마로막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선입견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네를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 상황에 있어서 집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교육 여건 때문에 어디든 가시면 나쁘진 않다는 거고, 근데 하나의 지역만 계속 고집을 하시게 되면 이도저도 아니게 돼서 결국은 떨어지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너무나 미래지향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그 동네를 잘 알고 많이 다녔던 분들이 더 투자를 못 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임장만이 답이 아니라 임장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이런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부딪혀야지 막연하게 했다간 정말 큰일이 난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근데 임장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눈에 다 보이니까 쉬워요. 근데 이 빌라나 건물, 창고 같은 거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임장을 특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나마 임장을 할 때 쉬운 게 뭐냐면 아파트라고. 가장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장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조언을 드리면 임장을 내가 가신다면 마지막 내가 확신을 얻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사지도 않을 거 보기만 할 거 뭐하러 가냔 말이에요. 제 말은. 특히 뭐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거주로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본다고 남다른 뭐 진주 같은 뭐 보석이 나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딱 마음이 쓰고 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가는 건 확신, 마지막 확신이야. 눈으로 본다는 건. 그리고 임장 활동을 하면서 앞에 계신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그 현장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을 또 얻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하더라도 참 막연한 질문이 뭐냐면 요즘에 어디가 좀 좋습니까?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 근데 되게 질문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요즘엔 맛집이 어디 있어요? 했는데 부산에 맛집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맛집을 원하는데 부산에 있는 맛집을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 요즘 맛집이 어디가 많습니까? 부산 맞잖아. 근데 부산은 멀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막연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대답하는 사람도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갭차를 줄여나가는 게 어찌 보면 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많이 다닌다고 해서 꼭 좋진 못하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확신을 안겨주는 좀 부분이 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아야 저는 뭐 2번 안에 결론을 지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 나머지 물건은 그리고 이런 지식적인 것도 같이 쌓아야 되다 보니까 임장만으로서 내가 뭘 결론을 짓기는 애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어찌 보면 내가 뭐 투자를 할 때 함께할 멘토를 좀 같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내가 어떤 뭐 주거지를 생각을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초역세권이야 뭐 똑같아. 그러면 뭐 역세권 바로 앞에 있는 물건이면 뭐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뭐 돈만 맞았어. 그럼 왼쪽에 있는 거 사냐 오른쪽에 있는 거 사냐 그냥 딱 가서 딱딱 보고 선택하면 땡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 이거를 뭐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해봤자 시간이 오히려 더 가고 오히려 더 건강만 나빠질 수도 있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해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바로 지식이고 이게 바로 공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나와 있어서 가격도 뭔가 투명해져 있고 뭘 해나가는 부분에서 활용만 잘하시면 상당히 많이 편해집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관점은 너무 임장을 어렵게 보실 게 아니라 대강은 우리가 인터넷에 다 나와 있고 가격도 나와 있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단계거나 아니면 2번의 방문을 통해서 결정을 해 나가시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장을 하는데 결국 이제 지역을 선정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위치가 중요하다. 투자를 할 땐 중요하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심이 중요해요. 중심. 그래서 동쪽은 그냥 강남을 끼두고 이 주변에서 내가 뭐 생활 여건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보면서 중심 물건을 두고서 주변의 거 내가 잘 찾아내가면 되는 거고, 서쪽은 여의도를 두고서 중심 물건에서 주변 물건을 이렇게 찾아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도 다 올랐어. 그러면 이렇게 서울을 삥 둘러가지고 서울 주변에 붙어있는 성남이든 안양이든 삼본이든 부천이든 이렇게 일산이든 고양이든 뭐든 요 주변에 가까운 것에 있어서 미래 가치가 뛰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순위는 임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가격적인 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동네에 좀 교통 호재가 미래 가치가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내 미래가 이제 생활을 하는 부분에서 뭐 나머지 부분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뭐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돈 맞는 게 부천이네. 그럼 부천 가는 거야, 한번. 그건 한번 갔어. 가서 보다가 궁금한 거 메모해가지고 왔어. 그리고 나서 이 물건 저 물건 보다 보니까 마지막 물건 2개만 비교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이 어렵지만 제가 뭐 말이니까 이렇게 또 쉽게 얘기를 해서 그냥 그건 당신 얘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면 참 도움이 되는 거고, 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성구가 있고 뭐 동대구가 있어요. 뭐 서대구가 있어요. 그럼 동대구가 비싸요. 그럼 서대구가 저렴해. 그럼 서대구가 뜰 것 같아. 뭐 동계구가 뭐 뜰 것 같아. 뭐 각각의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대구에서도 핫한, 서대구에서도 지식적으로 호재가 뭔가 가득한 분석적인 뭐 뛰어난 물건을 한번 찾아보든가, 동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래 가치적인 부분에서 어디가 더 호재가 많은가 해서 하나를 찍어. 그럼 가. 그럼 여기에 맞춰서 내가 이 동구에서도 좀 여기 사이드에 있는 게 좀 괜찮네 해서 이걸 선택을 해서 한번 가보면서 마지막 확신, 임장을 하고 찍어보시는 것도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일피일 미루고 생각만 하면 평생 투자 못합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요즘 주택이 숭고를 하고 있고 좀 하락 추세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주택시장은 연말까지 보셔야 돼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건물에 대한 관심도, 월세 나오는 건물 공부, 그리고 신도시 개발을 하는 이런 토지 공부 한번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임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셔서 괜히 뭐 어디 쓰여 있는 거 많이 다니면 좋다 해서 돌아다니다가 병 나시지 말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즐겁게 투자하시고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자산을 쑥쑥쑥쑥 늘리는 우리 시청자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턱대고 현장 답사 정답은 아닙니다. 자, 늘 언제나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현훈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과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훈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꼭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보유했거나 이 보유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집원, 면적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보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외부로도 전달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여기 수원시 네. 하강교 1020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요.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그곳에 뭐가 들어서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동생 소개로 거기를 좀 샀는데 언제 될지를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뭔가 개발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네네. 이런 전망들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네네. 네,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문가님, 수원 장안구 하광교동 산 20, 이 토지 고민입니다. 일단 주변 지인의 소개로 일단 매입을 하셨는데 과연 좀 전망이 좋은지, 개발 얘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오, 이렇게 토지가 상당히 큰 산이 있으시네요. 네네. 그러면 일단 동생이요? 네. 동생은 뭐 하는 분이에요? 아니, 그쪽에 부동산 쪽에 있는데요. 요 그 동네 동생을 이제 통해서, 네. 동네에서 동생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3년 전쯤에 그걸 샀어요. 그거를 그냥 가치들 샀는데 네. 그게 한 5년 후면 그게 개발지로 수원에서는 거기밖에 이제 안 남았다. 그래서 그걸 샀는데 예. 이 언제쯤 그게 저거가 되는 건지 뭐가 들어서는 걸 궁금했어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이 네. 잘 연락을 주셨어요. 네네. 이건 전국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고민하면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야.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보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 욕망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가 일단 내 집이 있잖아요. 네네. 내 집이 있고 내 이제 건물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 땅이 있다고요. 네.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농경사회 세대에서 농사짓기 좋은 거잖아요. 네. 예전에 만석지기, 천석지기 해서 어찌 보면 부동산 부자를 요 땅이 많으신 분들이 부동산 부자잖아요. 네. 자, 이렇게 그렇죠. 땅이 많으니까 곡식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집안에서 집이 채부잣집 해가지고 대저택 집안 있죠? 네.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게 시대적으로 이제 진화를 해서 건물을 높이 지었잖아요. 네. 그럼 건물이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월세를 받습니다, 시청자님.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건물은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 집에 투자해서 돈을 벌거나 토지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이 이렇게 서울시가 확장이 되면서 지금의 서울시가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서울에서 산이 됐든 농지가 됐든 잠실도 이제 뽕밭에다가 강동구 침수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사람들 가도 안 하는 곳이었는데 결국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개발이 돼가지고 자산이 엄청 늘어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건물을 짓고 건물을 사고 이렇게 월세를 받고 지구 폭발할 때까지 세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서울이 계속 확장해 나가면서 요 경기도 쪽에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시청자님. 네네, 지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잘 되신 분들은 새가 팡팡 나와.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기회를 뭐 네. 잘못하시거나 잘못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묶이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린벨트 아시죠? 네네, 알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토지를 네. 잘 사거나 땅을 잘 사두면 부자가 된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누구 얘기만 듣고 막 하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지인들이 막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런 투자를 통해서 제가 항상 주의 드리는 건 뭐냐면 그린벨트는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예요. 네네. 그러면 그린벨트가 풀리냐 안 풀리냐는 지인분은 알아요, 몰라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분이 뭐 국토부장관이 제가 아닌데 얘기하는 거는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저는 모르죠, 알까요, 모를까요? 글쎄, 알 것 같은데. 아니 알 것 같은데 나도 몰라. 아시지 않나요? 아니 제가 그래서 풀릴지 이렇게 안 풀릴지 상담하는 제가 거죠. 정책을 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그래요. 뭐 가능성에 대해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네. 이걸 정확하게 풀린다 안 풀린다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일단 투자적인 측면에선 나쁘지 않게 하셨는데 네. 아쉬우신 거는 네. 이게 그린벨트라고요, 동네가. 아, 그래요? 네. 그린벨트라는 거 이제 개발 제한이잖아요. 네네네. 하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대장동도 얘기 들으셨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앞으로 이제 현 단계에서 앞으로 뭔가 이 동네가 개발 유무를 좀 더 보시려면 네. 한 4년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아요. 4년이요? 예. 지금 아.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네. 그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도 기본 4년이란 시간을 잡고 보셨을 때는 네. 그 과정 속에서 정책 방향이라든가 뭐 공급이든 도시개발이든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요게 가능성은 어쨌든 있으니까 아, 앞으로의 조언은 네네. 그린벨트는 피하셔라. 아, 예. 이해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린벨트는 풀려야지 뭔가 아. 사람이 생기가 돋고 신이 나지 그렇죠, 그렇죠. 안 풀리면 어려워요. 그게 그럼 거기 그쪽에는 그린벨트 묶여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 뭔 얘기인지 아셨죠? 네네네. 한 저도 4년만 몰랐구만. 좀 더 계시자고요. 4년만 기다려야 돼요? 예, 아, 4년 동안 하시고 나 늙어버리는데 그러면 뭘 늙어불어요 지금 120세 시대인데 시청자님. 시대가 목소리가 지금 그때 시대니까. 40대인데 아직 80년 더 남으신 것 같으니까 아니요, 저 65세예요. 아 그 목소리는 하나도 안 그렇게 보이니까 예. 그래도 60년 더 남았어요 아직. 예? 네. 아 요즘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직장 생활이 노후 네. 대비보다 직장 생활이 더 길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만 하다가 5년, 10년 뒤엔 꼬꾸라졌다고. 근데 요즘에는 일 열심히 네. 하고 은퇴했어 60에. 60년을 더 살아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동산은 희망이고 즐거움을 네.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아, 4년 정도 네.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훈훈한 카운셀링이었습니다. 자, 늘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 결정하시기 전에 좀 상담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원 장완구 하광교동의 이 토지였는데 투자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개발 제한 구역의 이 토지라는 점이 조금 마음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한 4년 정도 조금 더 시간 길게 잡고 보유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전화가 또 와 있네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평택시 합정동 네.
849에 26호요. 아, 이 토지요? 예. 네.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향후에 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 몰라서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이죠? 예, 예. 혹시 얼마나 보유하셨을까요? 2년 다 돼가요. 아, 네. 자, 요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전문가님, 이번에는 평택의 토지네요. 평택에도 합정동이 있네요. 합정동 이 토지인데요. 보유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으셨어요. 근데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야, 이렇게 토지가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아, 바로 앞에 백숙집도 있고 좋네, 시청자님. 네. 도로도 이렇게 잘 물려 있고. 그러면 이걸 뭐 농사지을 목적으로 하셨나요? 전에 뭐 투자 목적으로 하셨나요? 투자 목적으로 하고 샀는데요. 야, 거주는 어디 쪽에 하십니까? 여기저기 뭔가 여의도 건너편에 대방동이요. 아, 그래요? 예. 아, 여기까지 가셔서 하셨구나. 자, 일단 시청자님 조언을 드리게 되면, 예. 자, 평택이 좋다, 좋다. 핫하다 하잖아요, 시청자님. 그러면 제가 항상 뭐든지 중심을 찾아내면서 하면 좋다라고 조언을 드려요. 예, 예. 그러면 평택의 어쨌든 중심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삼성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지제역에서 평택 지제역으로 바뀐 GTX와 SRT 부분, 이런 KTX 라인 부분 라인에서 호재가 있는 요 평택 지제역 주변. 그래서 요 주변에 요 고덕 신도시라든가, 여기가 호재 때문에 고덕 신도시가 잘 돼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동측에는 또 브레인시티가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신, 동상 라인에 이런 도시 개발이 또 잘 되고 있고, 그럼 여기가 잘 나가니까 평택역 구도심 주변도 괜찮게 좀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주공 아파트는 많이 개발이 됐잖아요, 시청자님. 예. 그럼 평택에도 주공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있을란가 모르겠네. 평택도 주공 아파트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멀지 않은 구도심 앞쪽에 합정주공 1단지 뭐 2단지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얘들도 이런 재건축이 진행이 잘 되니까 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아무래도 좋아지면 올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발들이 평택이 전방위적으로, 그래서 이런 삼성과 평택 지제역과 평택역 주변에 위치, 입지가 좋은 이런 애들이 개발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평택 뭐 구도심에 있어서의 이런 재개발적인 부분도 뭐 진행을 하는데, 우선은 시청자님 부동산은 요게 농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옆에 있는 뭐 목화, 합정, 주공 라인들 자체가 잘 개발이 되면 좋은 확장 압력이 되는데, 이게 당장 딱 개발이 된다 안 된다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주변의 개발과 호재에 의해서 우상향이 되고 좀 오르는,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시지 마시고, 지금 사신 지 2년 되셨다면서요. 예. 1년 미만에 팔면 세금이 엄청 크신 건 알잖아요. 예. 예.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중과세도 있잖아요, 농지가.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님이 지금 2년 보유하셨으니까 세금까지 이거저거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한 3년은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럼 3년 정도 보유하시게 되면 뭐 평택 지제역이라든가 평택역에 평택 부발선 아시죠? 예. 예, 그런 호재들도 그때쯤 돼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되니까 올해 내년은 좀 답답할 수가 있으니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좀 바라보시고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려보고 싶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여쭤볼 거 있어요. 공장을 거기다가 하나 짓까 싶어갖고 지금. 공장을요? 했다가. 예. 이유는 왜 지으시려고 그러죠? 세금 때문에 그러신가요? 세금도 그렇고, 그걸 내가 조금 지금 논의인데 좀 깊으니까 이제 저기에서, 그 공장을 좀 지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으면 좀 사용을 해볼까 싶어갖고. 시청자님 뭘 사용하시려고? 임대 주시려고요? 쓰시게요? 쓰려고요. 쓰시려고? 예, 예. 그럼 어떻게 쓰실 건지 목적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신발, 중창이라고 바닥 같은 예.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청자님 재주가 많으시네요.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시청자님 이제 그 대기 여의도 좀 대방동 쪽이시라면서요? 예.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 좀 비용적인 것까지 자세히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예. 따로 연락을 드린다든가 한번 찾아뵙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현 상태 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3년은 좀 보유하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하나도 안 바쁘니까 편하게 하시고 한 3년 정도만 좀 즐겁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평택시 합정동 이 토지 고민이었습니다. 토지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지금 한 3년 정도 더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 여쭤보셨던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이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덕로 청웅맨션 아파트 매수 여부 및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대구에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집중돼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대구시 중구의 동덕로 33 청운 맨션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지금 이걸 사도 되는지 이 부분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일단 사기 전에 저희한테 상담을 남겨주셨다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별점 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자, 전문가님 사도 될까요? 네, 살지 말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운 맨션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대봉동 라인인데 지금 딱 보시면 왼쪽에 더샵 이런 신축이 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북쪽도 뭐 이런 태왕 아너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천이 흐르면서 대봉교, 건들바위역. 그래서 요 뭐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또 대구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서 뭐 세미나를 또 진행을 했다든가 이런 좀 추억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청운 같은 경우는 1980년대에 지어진 물건에서 500세대 이상인 부분, 그리고 왼쪽에는 이런 포스코 더샵 라인이 들어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요 대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뭐 미분양이 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수성구와 중구의 이런 발달 상황과 교육적인 상황, 입지 여건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지금 현 상태에서 뭐 좀 더 뭐 지켜볼 법은 하겠지만 요 중구 여기랑도 멀지 않으세요. 청운 맨션 같은 경우는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투자를 생각을 하셔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청운이 꽤 올랐어요. 꽤 많이 오르면서 뭐 근처에 뭐 남산 그린이라든가 뭐 까치라든가 뭐 동산 맨션이라든가 대구가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청운 맨션은 그래도 좀 주목을 받고 주변 개발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좀 꾸준히 받을 수 있는 물건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머뭇거리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대구역 주변이 지금 재개발이 효목지구서부터
요 시남 요 라인까지 해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왼쪽도 이런 서대구 역세권적인 부분이 평리 쪽에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교통적인 여건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요 어린이회관, 수성시장, 그리고 요 황금역, 요 라인 주변 또한도 역시 진행이 하나하나 돼요. 그래서 이런 물가도 가깝고 요 대봉교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요 주변에 또 뭐가 있냐?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그래서 요 주변은 생활 여건이 지금 개발들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나쁜 것보다는 좋은 장점이 좀 많은 부분이어서 외곽도 아니고 중심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은 건 이제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서 많은 분들이 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해드린 건 좀 연말에 좀 기회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괜찮지만 조금 한두 달 더 시간을 보고서 뭐 타이밍을 최고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조언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구 청운 맨션 고민이었습니다. 사도 될까라고 저희한테 고민을 남겨주셨는데 자, 좀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찬바람 불었을 때 그때가 적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두 달만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자, 저희가 문자로도 사연을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주시면 무료 상담과 사연 접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요. 이 매물명, 집원, 면적 이렇게 자세하게 정보를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로 국화 라이프 아파트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미 보유를 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계속 보유를 해도 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뭐 요즘 걱정이 안 되시는 분이 뭐 어디 있겠어요. 자,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대전 요 둔산동 라인의 국화 라이프입니다. 대전하면 뭐 교육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뭐 국화, 요 시청역 주변 크로바, 목련 좋죠. 그래서 뭐 계속 들고 가시냐 마냐 뭐 하는 부분에서 뭐 전반적인 뭐 상황을 좀 조언을 드리면 이 법동 같은 경우도 오래된 주택을 부셔서 이편한 세상 대전 법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전 뭐 트램적인 부분에서 이런 가양 요 라인 부분에 성남 라인 부분에서 이런 재개발도 뭐 순항을 하고 그리고 용문동 라인 또한도 여촌을 유등천을 거쳐서 가장동 요 도마 그리고 요 변동 요 라인 부근에서 뭐 삼부 또한도 이런 그리고 삼성 아파트 요 서대전 내거리역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모든 입지들이 개발을 하고 진행을 하고 변화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심은 요 국화 라이프 부분 둔산동 라인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전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가실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포지션을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둔산동 라인에 생활권이 더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신세계백화점이 여기 옛날에 대전의 스포 아시죠? 요 한빛탑 요 왼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세계백화점을 이용을 하시면서 요 둔산, 월평, 요 만년동 라인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바깥쪽으로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안쪽 중심에는 더 좋은, 더 핫한 개발 광풍이 한 번 더 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 그렇다라는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된다면 이 바깥쪽 개발에 의해서 응축된 힘에 의해서 이 가운데 쪽이 좋다. 그래서 대전 또한도 역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그런 핫한적인 부분에서 뭘 개발을 해도 좋은 게 국화 라이프니까 입지도 좋은 상황에서 잘 보유하시고 유지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뭔가 섣부른 결정을 할 때는 아니죠. 자, 우리 시청자님, 대전 서구 둔산로의 국화 라이프 아파트 계속 보유를 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자,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 상황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계속해서 좀 개발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지역을 아예 바꾸시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토지 전망 문의드립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정말 평택이 뜨겁긴 뜨겁나 봐요. 아무래도 삼성의 선택을 받은 곳이다 보니 우리 시청자님들의 고민 그리고 이 궁금증도 점점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의 토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평택 학현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제가 항상 조언을 드리는 게 중심을 제가 항상 잘 찾아야 된다 해서 평택에서도 이 동축이 많이 개발이 돼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개발하고 성장을 하느냐? 여기 동측이 개발 성장을 했다면 중심과 이 서측도 한번 개발을 바라볼 법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 자체가 이런 서해선이라든가 아니면 평택 포승선에 의해서 주변이 교통이 요 중심이랑 이어지는구나 해서 요 안중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 주변이 이 구도심에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을 제가 딱 보니까 뭔가 행위를 했다라기보단 주변에 행위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 행위가 벌어진다는 건 시청자님한테는 매우 좋은 상황이시다. 오른쪽도 보시면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논두렁 밭두렁 딱 봐도 임야였을 텐데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건 돈을 이만큼 축을 쌓고 했다는 자체가 미래 가치를 보고서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미래적인 부분에서 오르는 건 좀 크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전반적인 이런 뭐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추가적인 좀 개발들이 안중 역세권이 빨리 돼야 되는데 우선은 좀 지제 역세권을 좀 먼저 한다는 좀 불안감은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 역세권도 개발을 진행하면서 지금 확장해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뭔가 지어진 걸 사놓으신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부동산을 사놓으신 상황이니까 벌면 벌었지 손해보실 일은 크게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잘 보유하시고 아마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오실 거예요. 팔아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은 시청자님의 좀 의중을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좀 컨설팅 방향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우선은 잘 보유하셨고 앞으로도 좀 괜찮다. 이렇게 결론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내용들을 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주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개발이 우리 시청자님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 개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또 상담 시간이 금세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정현은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하락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또 세미나가 열립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현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현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